기상경제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자, 필기구도 없고 직원도 없다. 챙겨줄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무덤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무원 복귀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 원활한 업무 재개 위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죠. 아마도 추측한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던 모든 비서관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직무실은 지금 설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본래 대통령 직무실에는 컴퓨터 같은 건 다 제거를 했고 새로 이제 총무비서관실이 임명이 되면은 새로운 것을 아마 만들어서 새로운 걸 이제 구입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다른 수석 비서관실에는 뭐 컴퓨터 같은 직기가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는 네, 그런데 이 새 이런- 총무비서관이 챙겨야 된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말 어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내 테이블에 뭐 연필 하나 없더라는 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정권 이양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뭐 저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곧 뭐 수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김문선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제 저 기사를 보고 아니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리 조기 대선을 치러졌지만 인수인계 확실히 돼야 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아마 대통령 집무실만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실은 이제 세팅을 미리 다 하는 거거든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다 보니 그랬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외에는 뭐 그냥 상당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에 중에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지우고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일반 직원들은 아마 대통령 임기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규정에서 다 복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한해서만 아마 컴퓨터도 없고 네.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무덤 같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과도한 표현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되면서 다시 대통령실을 세팅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연필도 좀 챙겨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연필 필기구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무리 그 인수위가 없이 바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몇몇 직원들에게 그 본인이 좀 책임 있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주요한 몇몇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차질 없이 다음 대통령과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를 할 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라고 지시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우린 떠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저런 현상이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적절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어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두 곳에서 이 동시에 경호를 받던 중에 생긴 해프닝이었을까요? 경호원들끼리의 어떤 몸싸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홀로 들어서면서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 뒤로 이렇게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와 경찰 경호원들인데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언쟁을 이렇게 벌이기도 합니다. 자, 난데없는 경호원들 간의 신경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춘 부의장님, 경호원들끼리 왜 싸워요? 원래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이제 경호처의 이 경호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경호처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상위 간부 다수가 지금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경호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호처 관련된, 물론 지금 경호처의 일선에 있는 그 하위 공무원들은 죄가 없죠. 잘못한 게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일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상위의 명령을 따른 상위 그 지휘관들의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경호처로 지금 넘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그 충돌이 그런 오해 때문에 좀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기구. 예, 왜냐면은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인수인계 할 때까지 행정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3월 9일 선거 때 패배하고 나서도 5월 9일, 그러니까 정확히 인수위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달 내내 이미 정권이 넘어가서도 출근을 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에게 오롯이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5월 9일까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 필기구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에만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런 우리에게 내 책상에만 필기구가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뭔가 일반 공무원의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아무런 그냥 정말 폐허처럼 아무도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업무 복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별정직 공무원 이외에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분명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5월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5월 10일에도 바로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인수인계를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마지막 날까지 준비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을 넘기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파면당한 정부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 국민들이 맡긴 소임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 이건 되게 무책임한 모습을 끝까지 보였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경호원들 간의 몸싸움은 이 어떤 노선 정리가 아직 안 된 측면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